근데 이번에 그쵸. 챗GPT는 2달 만에 1억 명이 쓴 세계 최초의 서비스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면에서 대중한테 인공지능을 처음으로 각인시키는 서비스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인 거죠. 앞으로는 많은 것이 대화형으로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챗GPT를 봐라. 얘가 말귀를 알아듣고 문맥에 따라서 뭔가 생성해낸다. 그 내용은 좀 허술할 때가 있죠. 네. 하지만 얘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 의도가 뭔지는 알아채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눌 거는 여러분이 가장 요즘에 궁금해하시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그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고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제 이경전 교수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에 사람들이 AI에 대한 관심이 진짜 대단한데요. 일단 교수님의 역할이 되게 크실 것 같아요. 교수님 원래 그 옛날에도 누구한테 얘기 들었는데 엄청 천재 수석에 막 그러셨다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재 수재 중에 수재라고 할 수 있는 카이스트 출신들이 교수님을 천재라고 부른다고. 개교 이래 최초 학부 3년 만에 졸업, 경영과학과 수석 졸업. 다 수석을 달고 사셨네요. 그러니까 괴짜들이 많잖아요. 카이스트에. 그러면 이제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좀 열심히 한 거죠. 그 열심히 한 게 꼭 좋으냐? 네. 최근에 뭐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님은 네. 일단 카이스트 입학 허가서 받은 거 자체로 인생을 어느 정도 보장받았으니 네. 이제 빠른 시간에 뭐 중퇴해도 된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좀 이왕 중퇴는 좀 아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공부해서 3년 만에 그냥 졸업을 하자. 그래서 좀 약간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네네. 교수님 이제 요즘에 특히 이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여쭤봤을 때 그 AI에 대해서 이제 그냥 뭐 연구만 하는 교수님이 있느냐 하면 교수님은 사실 AI가 그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실제로 컨설팅도 많이 하시고 뒤에서 연구하면서 돌봐주기도 하고 뭐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AI의 시대가 사실 챗 GPT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트리거가 딱 당겨진 것처럼 딱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오늘 이 자리도 AI가 어떻게 우리 미래를 바꾸지? 요새 AI 얘기하면 제일 지금 사람들 많이 하는 게 야, 네 직업 사라진대. 서로 협박해요. 야, 내 직업은 야, 너도 사라진대. 그렇고 왜냐하면 사실 그 보통 나오는 게 30-40%의 직업이 뭐 어쨌든 변하거나 뭐 이렇게 사라지거나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사실 30-40%면 10명 중에 3-4명이면 얼마나 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이제 모르면 불안하고 알면 좀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과 그 이야기를 요즘에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모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한번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 챗GPT로 인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 이후 최대의 특이점에 왔다라고 보는데 교수님은 어때요? 이게 그렇게 우리가 지금 바로 공부하고 뭔가 걱정할 만큼 큰 그 혁명 같은 거 맞아요?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1993년, 94년에 제가 MBC에 뭐 믿거나 말거나라는 프로를 봤는데 네. 어떤 화면에서 뭔가를 마우스로 클릭했더니 다른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월드 와이드 웹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네. 어떻게 뭘 누르면 어. 다른 데로 연결되고 예를 들어서 거기 어떤 상점에 뭘 누르면 상점 안으로 들어가고 거기 가면 뭐 어떤 물건을 누르면 뭐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였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게. 그렇죠. 아이폰도 비슷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폰 전에 뭐 팜탑 컴퓨터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팜 컴퓨터 그래가지고 손에 들고 다니는 그런 컴퓨터들이 있었는데 네. 열심히 써보려고 해도 잘 뭔가 2% 부족했죠. 네, 그런 과정에서 아이폰이 나왔고요. 네. 그럼 이제는 아이폰 이전에 그 전에 나왔던 그런 팜탑 컴퓨터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쳐다보기도 싫고 네. 좀 세상이 바뀐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챗GPT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파고가 2016년에 이세돌 구단을 이겼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써보지는 못했던 거죠. 그냥 그거는 딴 사람 얘기야. 그건 네. 바둑둔 얘기야.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 저는 바둑을 한 5급 정도 두니까 네. 그게 이해가 되고 굉장히 대단한 일인 것 같지만 바둑을 두지 않는 사람들 또는 인공지능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써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근데 이번에 챗GPT는 2달 만에 1억 명이 쓴 세계 최초의 서비스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주변에서 챗GPT를 안 써보면 좀 이상한 원시인 취급 당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면에서 대중한테 인공지능을 처음으로 각인시키는 서비스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인 거죠. 요게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이죠. 완전 시작. 그러니까 만약 네스케이프 완전? 브라우저가 나왔을 때, 아니면 거의 뭐 제가 그 MBC의 믿거나 말거나를 처음 봤을 때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그 이후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이제 시작인 거죠, 사실은. 인공지능 쪽을 하는 사람이지만 네. 이렇게 말귀를 알아듣는 인공지능이 좀 늦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제가 어떤 실수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게 되게 늦게 올 것이다. 말귀를 알아듣는 인공지능은 늦게 올 것이다. 대화를 하는 인공지능은 좀 늦게 올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어요. 이전에도 왜 몇 번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은행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챗봇을 개발하지 말고 아. 인공지능 스피커를 개발하지 말라고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그건 실수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한 건 실수였죠. 얼마나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정 교수님?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게 언제 올지 모른다. 예, 이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뭐 30년 후에 올 거라고 생각한 게 왔다. 뭐 이런 분도 있고. 네. 저도 막연하게 이게 언제 올지에 대한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벌써 챗봇을 만들고 벌써 인공지능 스피커를 만드냐. 이건 뭔가 거짓말이다. 이 부분은 제가 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방법론이 없는데 챗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를 만든 거는 좀 너무 시기상조였죠. 그럼 그거 되게 허술했겠네요. 그런 허술했죠. 서비스들이. 그러니까 인공지능 스피커 잘 안 쓰게 되잖아요. 안 쓰게 되죠. 챗봇도 그동안 안 썼죠. 아 그냥 내가 누르는 게 빠르지 뭐 진이야 뭐 네. 타자죠. 너무 그러니까 오늘 현재까지는 거의 모든 챗봇과 인공지능 스피커가 마케팅은 했지만 맞아. 예, 쓰진 않았죠. 하지만 챗GPT는 한번 쓰고 나면 빠져들어요. 계속 쓰게 되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제가 은행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이제는 챗봇을 개발해도 될 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는 많은 것이 대화형으로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챗GPT를 봐라. 얘가 말귀를 알아듣고 문맥에 따라서 뭔가 생성해낸다. 그 내용은 좀 허술할 때가 있죠. 네. 하지만 얘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 의도가 뭔지는 알아채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럼 교수님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뭐 AI가 이렇게 뒤늦게 올 거야라고 생각했을 때 그 AI와 이 챗GPT AI는 뭐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론은 같아요, 사실은. 하지만 그것이 어떤 수준에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였는데 그것이 업계나 학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놀랄 정도로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방법론은 딥러닝이고요. 딥러닝. 딥러닝인데 딥러닝 중에서도 수만 가지 딥러닝이 있겠지만 네. 트랜스포머라는 게 2017년에 나왔거든요. 트랜스포머가 뭐예요? 라는 방법론이. 트랜스포머라는 방법론. 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번역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번역 원문이 있고 네. 번역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번역 원래 해야 될 거랑 번역문을 이제 하다 보면 번역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 방법론이 있었는데 네. 얘기하기 점점 어려워지는데 RNN이라는 게 원래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순서가 있는 데이터, 문장, 음성, 네. 영상 이런 것들을 하려면 다 이렇게 순서가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네. 방금 들어갔던 정보 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집어넣고 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고 실제로 번역을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2017년에 트랜스포머라는 게 구글 연구진에서 발표하게 되면서 네, 이건 그런 뭐예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는 그 RNN을 네. 쓸 필요가 없다가 됐어요. 아, 순서대로 학습시킬 필요가 없다. 네네. 그러면 그리고 그냥 수학적으로 한 번에 계산할 수가 있어요. 트랜스포머라는 거는 그렇게 그 딥러닝 하는 방식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딥러닝에서 네. 어떤 데이터들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도 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트랜스포머로 하면 된다. 근데 트랜스포머라는 건 어텐션이라는 방법을 쓰는 건데 어떠한 문장 두 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네. 우리가 문장을 보면 통역사나 번역사는 만약 10단어를 어떤 번역을 할 때는 이제 9단어가 될 수도 있고요. 네. How are you는 3단어잖아요. 근데 잘 지내는 두 단어잖아요. 그렇죠. 10단어 문장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8단어짜리로 번역하거나 뭐 12자리로 번역하겠죠. 네. 그럼 첫 번째 단어를 쓰겠죠. 그렇죠. 그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 가장 적합한지를 계산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문장에서 어떤 것을 더
어떤 단어에 봐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셀프 어텐션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런 어텐션 스코어라는 걸 계산을 하는데 네. 그 계산이 처음엔 당연히 어렵죠. 어떤 행렬이 있어요. 그쵸. 예, 근데 여러 데이터로 하다 보면 네. 이러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할 수 있고 계산하다 보면 한 번에 이제 나중에 학습을 쭉 하다 보면 나중엔 한 번에 그냥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순차적으로 하면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GPU 네. 컴퓨터 그러니까 칩을 활용해서 네. 하게 된 거죠. 이 AI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흐름들이 지금 딱 이게 제대로 터질 만한 상황에 온 건가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속도도 그렇고 서버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그 AI 자체의 연구 속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답답했던 게 하나 터진 거죠. 2017년에 트랜스포머라는 게 나왔는데 2018년에 오픈 AI가 GPT-1을 발표해요. 네, 네. 그러면 트랜스포머에서 뭐 이것도 또 복잡한 얘기인데 인코더와 디코더라는 게 있는데 디코더만을 써가지고 네. GPT-1을 발표하는데 네. 그것의 장점은 뭐냐면 그 동안은 우리가 그 뭐 지도학습이라 그래서 네. 어떤 호랑이 그림 뭐 고양이 그림 그랬으면 이거 사람들이 다 이거 호랑이다 고양이다 이렇게 레이블링 한다고 그러죠. 네. 답을 줬었거든요. 근데 우리 GPT-1은 뭐냐면 여러 문장에 보면은 나는 어제 학교에 갔다. 그럼 나는 어제 학교에라고 하고 갔다를 만약 지워놓으면 들어갈 만한 게 뭐 갔다, 안 갔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미 있는 문장에 이렇게 블랭크를 만들어서 제가 한번 세븐테크 할 때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암기 과목 외운다 뭐 이렇게 네. 설명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데이터의 레이블링을 네.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인터넷의 데이터나 책 이런 위키피디아 뭐 이런 백과사전 데이터를 그대로 써서 거기에 구멍을 내고 구멍을 맞추는 그러한 학습을 계속 했는데 네. 그것이 트랜스포머라는 2017년에 나온 방법론 중에서 네. 딱 절반 디코더 부분만 써서 오픈 AI가 2018년에 발표를 한 거죠. 네. 그게 GPT-1이고요. 아하. 네. 그래서 그거를 매년 그게 한 2배씩 파라미터 수가 늘어나면서 파라미터 수가 늘어난다는 건 네. 보캐블러리가 늘어나기도 하고요. 아하. 그다음에 입력 데이터의 길이를 늘리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늘어나는 건데 그래서 GPT-3가 나온 게 2020년 한 6월쯤 그때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는 GPT-3가 나왔는데 그때도 제가 신문 칼럼 한 두세 개 쓰고 그랬어요. 네, 근데 네. 뭐냐면 GPT-3는 너무 멋지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아직도. 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이제 여러 전 세계 사람들이 테스트를 했는데 되게 잘하는데 못하는 게 뭐냐면 뭐요? 낙타의 눈은 몇 개야? 2개. 근데 내 발의 눈은 몇 개야? 했더니 2개라고 한 거예요. 제가 세븐테크 만들 때도 이걸 강의를 했었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저 같은 사람은 아직 이건 못하는구나. 왜냐면 내 발의 눈은 몇 개야? 그러면 발의 눈이 어딨니?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냥 얘가 당신의 발의 눈은 몇 개라고 한 거예요. 2개다, 3개다 네. 이렇게. 왜 그랬냐면 기존의 인터넷의 문서에는 발에 눈이 있다 없다라는 이게 없어. 내용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어. 그 2020년 6월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네. 문제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 거기에서 사람을 쓰기로 한 거예요. 사람을 써서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2020년부터 2021년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잘 못한 대답 있잖아요. 그렇죠. 못한 것들. 그거를 사람한테 시켰어요. 가르쳐 줬어요, 사람이? 사람이 쳤어요, 정답을. 아. 그러니까 제가 장난스럽게 내 발의 눈은 몇 개야? 그러면 네 발의 눈은 2개라고 했을 때 창피할 거 아니에요, 오픈 AI가. 걔도 창피한 거 아나? 그거 사람이 봤을 때 창피한 거죠, 사람이. 오케이, AI는 몰라요. 예, 사람이 봤을 때 창피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답을 냈어요. 발에는 눈이 없어. 예. 그리고 그걸 학습을 시켰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AI를 한 버전을 딱 했더니 네. 여러 답이 나오는데 그걸 또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적당한 제일 나은 걸 랭킹을 매겼어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에 대해서 AI가 한 답을 4개 정도 내게 만들고 거기서 제일 괜찮은 거를
표시하게 하고 그런 걸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런 거는 그런 과정을? 여기서는 파인 튜닝이 아닌데 네. 예, 뭐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이란 말도 쓰고요. 네. 그다음에 강화학습을 썼어요. 그래서 강화학습. 이거는 RLHF라고 그래서 네, 네. Reinforcement Learning 오케이. with Human Feedback이라고 해서 사람을 쓴 거예요. 아하, 사람을 써서 강화학습. 사람이 데이터를 만들고 사람이 랭킹도 매겼어요. 오호, 그랬더니. 그 최근에 그래서 오픈 AI의 그 여성 CTO 있잖아요. 네. 무라티. 그 알바니아 출신이다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생각을 한 거예요. AI가 깔끔하게 우리가 그냥 머리만 써서 만들 게 아니라 역시 사람이 좀 들어가서 오케이. 데이터도 만들고 랭킹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한 것이 이제 지금 오늘날의 챗GPT가 된 거죠. 그러면 교수님 말을 들어보면 챗GPT는 이제 시작이지 얘가 계속 진화하겠네요, 그럼. 그렇죠. 지금도 뭐 이상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럼 또 오픈AI 또 창피한 거죠. 그럼 그거를 또 사람이 쓰고 아하. 사람이 좀 더 답을 내고 이런 식으로 저도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2020년 GPT-1이나 3가 나올 때는 네. 하나도 사람 손을 안 썼거든요. 데이터를 만드는데. 오케이. 근데 그거를 한번 사람 손을 만들어 써서 해보자. 달라졌구나. 예, 그래서 더 좋아진 거죠. 그러면 이게 또 어디까지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 이게 사람들이 일단 1억 명이 2달 만에 1억 명이 쓸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괜찮은 게 나온 상황인 거죠. 그리고 1억 명이 또 지속적으로 묻고 AI가 답하는 과정에서 좋은 답을 하도록 이게 매일 업데이트가 된다고 한다면 네네. 상상을 초월하게 얘가 엄청 똑똑해지겠네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것이 지금 이제 사람들이 되게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AI가 이제 딱 이렇게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 얘는 잠도 안 자고 진화를 하잖아요. 그냥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해져.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던 일들 중에서 AI가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이미 나왔고 되게 많아질 거다라는 거죠. 주로 어떤 분야가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영화허가 2013년인가 나왔더라고요. 저도요 며칠 전에 그 찾아서 또 봤어요. 옛날에 다시 한번 봤는데. 봤어요.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시나리오 중에 여전히 앞으로 갈 길이 먼 것도 또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특이점을 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네. 내가 나보다 모든 인류의 어떤 사람보다 AI가 나아지는 그런 것을 상정한 게 아마 특이점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거는 또 언제 온다라고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거는 오늘 현재는 말귀를 알아듣는 AI가 나왔다. 그다음에 얘가 뭐 팩트 체크는 잘 못하고 있다. 하지만 또 그런 것도 금방 나오게 될 거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미래나 추상적인 특이점을 얘기하지 말고 저는 오히려 지금 된 것이 얼마나 네. 큰 의미를 갖느냐라는 쪽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런 느낌 약간 쎄한 느낌은 있죠. 챗GPT 쓰다 보면 아니 좀 많이 있어요. 네. 쎄한 느낌이. 저도 교수로서 나보다 모든 것에 똑똑하게 만약 대답을 하면 정말 제가 쎄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아는 거나 이런 거 물어보면 내가 모르는 것도 얘가 모르고 내가 아는 거 모르고 근데 내가 모르는 걸 얘가 알고 이 세 가지잖아요 결국. 네네네. 그 세 가지에서 이제 점점 비중이 늘어나면 뭔가 내가 나한테 문제가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건 있어요. 4명이 하던 일이 3명으로 줄겠구나라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모든 일을 다 대신할 수 AI가 없지만. 다 대낼 수는 없죠. 하지만 내 개인의 일의 70%를 얘가 대체할 수 있으면 그만큼 사람의 수는 줄어드는 거죠. 어떤 분야에. 변호사가 4명 필요하던 분야가 3명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번역 시장이 AI 번역이 나와서 번역 단가가 70%, 그러니까 30%가 떨어져서 70%가 됐어요. 네. 근데 번역하는데 든 시간도 같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번역 단가도 떨어지고 번역에 필요한 시간도 줄어들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번역 시장은 저는 더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역판을 내는데 제가 만약 우리 세븐테크 여러 군데 번역됐잖아요. 네. 근데 그 번역판이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루마니어로 번역을 하면 1,000만 원이 드는데 이거를 루마니어판을 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700만 원이다 그러면 안 내겠죠. 안 내겠죠. 하지만 AI 번역을 써서 루마니어 번역판을 만드는데 만약 300만 원으로 비용이 준다면 700만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본인의 분야에서 다 4명이 하던 일이 3명으로 줄 것 같다 하면 네. 한 명은 직업을 잃겠다고 생각하지만 오케이. 사실은 그 분야가 3명이 줄는다는 얘기는 코스트가 다운돼서 없던 수요가 다시 창출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이거는 산업 분야에서. 네. 그러면 사실 AI를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이해해서 나와 어떻게 연결지어질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나 비즈니스 하는 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분야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가 코스트가 AI 때문에 다운돼서 그동안 못 사던 사람들이 사게 되는 분야가 된다면 오히려 더 번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수님 갑자기 머리에 정등이 한 10개 정도 들어온 느낌이거든요. 네네. 그 생각은 그렇게 많이 못 해봤어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 코스트 베이스로 생각을 해서 이거를 방정식처럼 내 사업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내가 예를 들어 책을 썼어. 근데 이게 비용이 2천만 원이 들었어. 근데 그걸 낮출 수 있어. AI 때문에 코스트가 다 낮아지면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가지수도 늘릴 수 있겠네요. 네. 옛날엔 그 가지수를 늘리는데 기본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재밌네. 자기 분야가 AI로 성장할 수 있냐. 그러니까 너무 정체된 분야에 계시면 AI가 들어가서 내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코스트가 다운된다고 해서 시장이 커지지 않는 분야는 오케이, 어렵다는 오케이. 거예요. 근데 의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솔직히 매일매일 모든 진료과에 한 15개가 있다 그러면 네. 다 가고 싶어요. 뭐 피부과도 가고요. 안과 매일매일. 매일매일 가고 싶어요. 내가 저는. 가고 싶을 때 빨리 예약하고 얼른 갔으면 좋겠어. 네, 매일매일 가고 저는 매일매일 가고 싶어요. 오늘 내 눈은 어때? 오늘 내 코는 어때? 내 귀는 어때? 그래. 근데 우리 왜 예약하기 귀찮고 그래서 너무 그죠?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뭐냐면 참다 가지. 의료 서비스는 코스트가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만약 높고. 그것이 떨어지면 우리는 매일매일 안과, 뭐 내과, 피부과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학생들 의대 많이 간다고 하는 게 저는 되게 기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 발전으로 인해서 의료의 수요도 같이 늘어날 거예요. 아까 번역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처럼. 그러면 AI로 인해서 의료 분야의 코스트도 상당히 다운될 걸로 보시는 거죠. 다운되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우린 건강해지고 이뻐지고 젊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어떤 부분이 의료 쪽에는 개입될까요? AI가. 제가 최근에는 어떤 치과 의사님한테 이메일을 받았는데 뭐 예. 임플란트를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찍고 나면 정교한 임플란트를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가 봐요. 그럼 그걸 AI로 하는 논문이 이미 많이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는 거죠. 아니면 뭐 의사가 AI와 협업을 한다면 진짜 뭐 이렇게 엑스레이라든지 CT 찍은 거라든지 뭐 이런 데가 왜 또 AI가 뭐 수집해서 분석해서 내는 건 엄청 걔가 잘하는 일이잖아요. 다량의 정보를 갖고 뭔가를 하는 건. 그랬는데 제가 병원 검진을 가도 의사분들이 바쁘니까 저도 많이 안 물어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못 물어보죠. 네, 거의 시간이 없잖아요. 특히 뭐 그렇죠. 대학병원 가고 그러면은. 근데 챗GPT라는 게 뭐냐면 이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가 되기 때문에 좀 간단한 질문들은 의사분들 얼마나 지겹겠어요. 같은 종류의 환자가 계속 같은 질문을 하는데. 근데 그런 것도 AI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료의 많은 부분이 대화일 텐데 결국 그 대화가 자동화되어 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교수님 제가 여태까지 비용이 너무 못해서 못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상담이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뭐 보통 500명, 1000명 단위의 강의는 강사료를 주니까 나가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5명 못해요. 비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받은 거죠. 지금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아니면 뭐 1대1 상담 상상도 못하죠. 내가 하나인데. 근데 만약에 이것이 진짜 AI와 다른 어떤 뭐 IoT 몇 가지 테크놀로지가 합쳐져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전에 생산하지 못한 걸 생산할 수 있겠네요. 네. 낮은 비용으로. 3년 전에 코칭 분야에 종사하는 분이랑 대화하면서 AI 코칭하겠다 해서 그때는 제가 말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말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전화하고 싶더라고. 그때 내가 잘못 얘기했다. 3년 전에는. 근데 그때 제가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대화를 생성하거나 대화를 진행하는 AI가 방법론이 확정되지 않을 때죠. 근데 네, 챗GPT를 네. 봄으로써 이거 되겠네. 그럼 이제 그걸 파인 튜닝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 챗GPT도 지금 GPT로 치면 건 3.5 버전인데 네. 그 3.5 버전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우리 대표님이 했던 그런 코칭이나 네. 상담의 기록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무수한. 네, 있어요. 그 기록들을
가지고 파인 튜닝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대표님 데이터는 되게 작잖아. 네. 그걸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가거나 문맥을 가는 거는 못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GPT 3.5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문맥을 이끌고 걔가 말귀를 알아먹는 거.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내게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 그래서 걔 그런 거는 걔가 하는 거고 오케이. 이 고유의 상담에 관련된 내용은 내 데이터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이라고 얘기하는데 오케이. 명령어만 딱 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GPT에 맞는 데이터셋을 만드시고요. 네. 이거 난 GPT 3.5로 학습할래 하고 한 줄만 코딩을 하시면 얘가 돈은 들죠. 그거 이제 학습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 버전이.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돈을 들여서 챗 GPT를 활용해서 뭔가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뭐 그 많을 것 같아요. 뭐 의료 분야도 그렇고 예를 들면 뭐 장사하시는 분도 그렇고 저처럼 교육 쪽 상담하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사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제 교수님 만나서 몇 번 공부했잖아요. 만나서 말씀 듣고 뭐 요즘에 공부라는 게 다 만나서 얘기 듣는 거죠. 제가 어제도 거의 AI 쪽 계시는 스타트업 대표랑 한 2시간 줌으로 얘기했어요. 계속 누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아이디어가 계속 생겨요. 제 머릿속에. 겁이 안 나고 아이디어가 생겨요. 지금도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그럴 것 같거든요. 요즘에 너무 겁먹는 것 같거든요. 저는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네네. 현재 나온 걸 잘 활용하고 그다음에 당장에 이걸로 직업이 막 나온다고 하잖아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그런 맞아요. 직업도 새로운 많이 직업도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기업들이 만약에 큰 그 도메인 AI 기반 도메인을 만들려고 할 때 그 뭐 피부과다. 그럼 피부과도 이거 파인 튜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퀘스천 앤서를 가지고 네네. 여기에서 또 직업들이 또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많은 직업들이 또 나오고 네네.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나오는 것도 있네요. 많이 옛날처럼. 사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자동차나 카메라의 등장으로 네. 직업이 줄지 않았다고 세븐테크 할 때도 많이 맞아요. 말씀드렸던 이유가 어. 카메라 보세요. 필름 생겼죠. 맞아, 뭐 맞아. 잡지, 뉴스, 신문사 이런 게 다 카메라라는 기술 때문에 나왔지. 카메라가 없앤 직업은 화가가 있다고 하지만 화가조차도 사진사로 변신을 했다는 거죠.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죠. 자동차가 마블의 직업을 없었다 하지만 사실은 주유소도 생기고 그다음에 그 석유 가지고 만드는 수많은 파생 산업이 생기고 정비소 생겼죠. 버스 운전사 생겼죠. 여행 산업 생겼죠. 네. 그래서 사실은 AI가 현재 나의 직업을 뭐 없앤다라는 개념보다는 얼마나 많은 직업을 만들 것인지를 계속 보는 건데 그걸 가만히 집에서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보시면서 네. 또 본인도 활용해 가면서 네,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일자리 얘기가 기왕에 나왔으니까 그 현대백화점 카피라이터 AI 루이스가 입사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아 근데 기자들이 또 제목도 잘 뽑아. AI 직원이 입사했다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내 자리인데 제가 들어갔어 막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이런 거 진짜 앞으로 많이 나오겠지 이런 어플리케이션들. 예, 그러니까 입사했다라는 표현은 이제 역시 또 오버긴 하지만 카피라이터 입장에서 내가 이제 광고 홍보를 해야 돼. 제가 최근 연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네.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이벤트 프로모션을 하고 싶어해요. 그렇죠. 뭐 졸업 시즌에는 어떤 걸 낼 것이냐, 뭐 이제 화이트데이 때는 어떤 상품을 어떤 낼 거. 이벤트 프로모션 할 거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그 프로모션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생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프로모션이 개인한테 계속 가는 거죠. 개인화된 프로모션이죠. 그동안은 어느 업체가 그냥 모든 고객을 상대로 맞아. 뭐 화이트데이 프로모션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마다 다 다른 프로모션을 실시간으로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카피라이터가 뭐 입사했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벤트 프로모션이나 타겟 마케팅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아니 그러면 네. 그게 사실은 구글에서도 개인한테 가서 개인한테 그 광고가 뜨게 하는 것까지는 이미 그것도 AI로 하는 거긴 하잖아요. 네. 근데 훨씬 그 이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붙이는 거죠. 이벤트 프로모션이라는 건 뭐 오늘이 아인슈타인 생일인데 오늘 뭐 달 착륙한 날인데 여러 세계사적인 어떤 또는 뭐 한국에서의 이슈, 최근의 이슈 같은 것이 막 결합돼서 이것을 사야 될 이유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개인적한테 개인의 어떤 의미 있는 이벤트로 만들어 주면 개인은 그걸
택할 가능성이 크죠. 그게 챗 GPT 때문에 더 가능해진 건가요? 그렇죠. 저희 연구팀에서 다 하고 있는 게 이제 한 줄만 딱 얘기하면 네. 그런 미드전이나 뭐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는 그 이미지 생성 AI에 네, 네. 예를 들어서 5월 5일 어린이날을 위해서 어떤 치킨 이벤트 프로모션을 할까? 라고 물어보면 GPT가 뭐가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자세하게 줄수록 좋아요. 5월 5일은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이야. 그 요즘 한국 애들은 어린애들은 어떤 치킨을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이벤트 프로모션 뭐 할까 하면 문장이 길게 나와요. 지가 뭔가 하라고 추천해. 네. 문장이 길게 나오면 이거를 이미지로 바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 포스터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포스터랑 이 문구랑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어린이날인데 이 치킨을 가지고 어떤 프로모션, 어떤 이벤트를 하면 좋을까는 원래 마케팅 전략 실장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많은 기업에서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골칫덩어리지. 네, 엄청난 계속 일이거든요.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이걸 완전히 자동화할 것 같으냐? 그렇진 않죠. 그렇죠. 사람이 좀 해야겠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이제 다듬고 심지어는 이것은 실시간으로 개인화도 될 수 있다. 아하.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시면 할 일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오히려 옛날에 불편해서 못했거나 시간이 없어 못했거나 좋은 인재를 가져야만 할 수 있어야 되는 일을 미뤄왔던 것들이 오히려 다 시행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소상공인들도 이걸 빨리 습득할 수 있으면 너무 상당히 좋겠다. 경쟁력이 더 좋아지는 거죠, 사실은. 근데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렇게 빠른 시대에 우리가 왜 정확히 알아야 되는지 잠깐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일단 AI를 지금까지 공부 하나도 안 했더라도 안 했죠, 무서울 다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니까 AI가. 오케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다. 네. 근데 시작할 때 배우는 게 되게 제일 좋죠. 굉장히 발전하고 나서 배우면 어려워요. 오히려 시작할 때 양도 많고 그죠? 네네. 처음 배우면 그 다음부터는 듣는 게 그냥 배워지는 게 되는 거예요. 네. 대박. 맞아. 그렇죠. 그냥 뉴스만 읽어도 이해가 되니까 자기가 자동적으로 더 학습하게 되는데 처음에 그걸 못 알아들으면 네. 그 나중에 일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 빨리 배우는 게 좋다라는 거고 그 대신 처음에 좀 정확하게 배워야죠. 본질적인 거를. 그래야 쌓이죠. 그렇지 않고 피상적으로 배우면 쌓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 가십처럼 이 얘기 네, 저 네, 얘기 들은 네. 거는 이게 쌓이질 않는다. 그 기초가 단단해야 정확하게 배워야 이제 쌓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역할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번에 이제 어웨이크 비즈니스 포럼이라고 이제 제가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3년 전부터 일반인들을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하고 쉽게 그들의 사업이나 또 개인의 어떤 직업 역량 개발에 쓸 수 있도록 계속 사실 공급을 엔케바에서 해왔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챗GPT 딱 보면서 이거 AI는 진짜 모르면 큰일 나겠다. 이건 뭐 NFT 메타버스랑 비교할 게 아니더라고요. 제 생각이 맞나요? 정말 꼭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메타버스도 참 좋은데 시간이 언제 올지가 조금 궁극적으로 가는 방향은 네네, 맞는 맞는데. 거죠. 근데 챗GPT는 일단 왔어. 인공지능 좀 오랫동안 떠들었잖아요. 네, 2016년 알파고 기준으로 하면 좀 7년을 떠들었는데 이건 그냥 결실을 맺어버렸어요. 네. 그것이 굉장히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빠르고 명확하게 AI를 미리 배워놓으면 어쨌든 기초가 탄탄하면 그 다음부터 듣기만 해도 신문에서 보기만 해도 이게 다 쌓인다. 그렇죠,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내 비즈니스에 대한 아이디어나 내 역량도 점점 이렇게 키워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인터넷 아까 웹 브라우저 나왔을 때 창업자들이 다 뭡니까? 혼자 한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뭐 네이버, 구글, 아마존 다 이렇게 처음부터 대기업으로 출발한 게 아니죠. 두세 왜냐하면 명이 다 이렇게. 당시에 그 웹 브라우저 나온 다음에 웹사이트 만드는 거 HTML이라는 아주 간단한 것만 배우면 되는 거였어요. 지금은 네이버 못 만들고 구글 못 만들죠. 뭐만 되지 근데 절대. 그 당시에 만약 1993, 4년, 95년 그 야후가 94년, 아마존도 94년쯤이거든요. 네이버, 구글이 98년. 네. 그러니까 지금이 그 당시로 보면 네이버, 구글도 아직 안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배우시면 훨씬 더 쉽다는 거고 최근에는 페이스북에서 라마라는 드라마. 예. 걸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컴퓨터나 내 스마트폰에 심을 수 있는 AI인 거예요. 오. 그게 큰 차이입니다. 지금 네네. 챗GPT는 오픈해서 만든 거는 클라우드로 내가 땡겨 써야 되는 땡겨 써야 거고, 되죠. 그래서 쓸 때마다 돈을 내야 되는 약간 네, 그런 네. 느낌이라면 페이스북이 이번에 메타가 내놓은 라마는 내가 설치할 수 있는 거죠. 내 휴대폰에. 내 휴대폰에도. 그래서 내 데이터로 내가 학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좀 프로그래밍 언어나 이런 걸 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것의 변형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엄청나겠죠. 지금 시작인 거야. 그러니까 라마도 지금 좀 알면 더 엄청나게 낫겠죠. 비즈니스 쓸수 근데 있죠. 아마 5년 후에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따라가지 못하죠. 예,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다. 작년 2022년 11월 30일 이전의 AI와 그 이후의 AI는 너무나 바뀐 거예요. 자, 지금 바로 공부해야 될 시점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교수님께 연락을 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또 그 아시다시피 항상 이렇게 저는 모르잖아요. 솔직히 디지털 내가 무슨 뭐 공부를 했겠어요? 모르지. 그러나 이제 사실은 그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감은 있고, 근데 많은 분들도 그걸 빨리 좀 아셔야 되고 해서 제가 이 그 AI 과정을 그 기초를 탄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뭔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건 진짜 빠르게 똑똑하게 얼른 쌓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교수님이 이번에 여기 어웨이크 비즈니스 포럼에 이제 주인 교수님을 맡아주시고 좀 잘 좀 해주세요. 영광입니다. 약간 책임감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또 사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어디 가서 배울 때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생활을 포기하고 도로 대학을 들어갈 수도 없고 막 야간 대학 들어가서 하려니 또 그렇고, 그래서 요즘 실용적인 거를 이렇게 지금 다 뽑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제 AI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주로 이제 어떤 걸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뭐 가장 인공지능의 역사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것 뭐 이런 걸 말씀을 하시나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기술의 이해를 딱 하게 하고 싶은데요. 아. 트랜스포머가 뭐다? 아. 딥러닝이 뭐다? 오케이. 초고도 초거대 AI가 AI. 뭐다? 뭐 이걸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 거고, 어허. 뭐 시간은 얼마나 드는 거고, 네. 약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한 발짝 더 나가려면 어떻게 할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를 이해해야 상상력도 커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교수님들 라인업을 보면은 또 MS 이챗 GPT를 만든 회사가 어떻게 이걸 만들었고 어떤 방향을 어떻게 앞으로 가져가려고 하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오픈 AI가 GPT를 만들었는데 이 배후 세력이 마이크로소프트고 아하.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네. 응용하고 있는 곳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응용하고 있다는 거를 많이 파악해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그렇죠.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 네. 이야기도 듣고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뭐 지금 이 얘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챗 GPT는 미국 거지만 근데 우리도 한국형 챗 GPT가 곧 출시되는 거 아니에요, 네이버에서? 지금도 있어요. 네. 있는데 GPT-3 수준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까 낙타 네 발에 눈은 몇 개야 그러면 두 개라고 해요. 정확하게. 예, 근데 그거를 그 오픈 AI는 사람을 써서 개선했다 그랬죠. 네, 네. 네이버 지금 열심히 개선하고 있겠죠. 이거 곧 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곧 나온다고 하죠. 7월 달인가 나온다고 네,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술 격차가 한 1년 정도 있는데 이런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든 회사가 있는 나라가 세 군데밖에 없어요. 미국, 한국, 중국. 진짜? 네, 그래서 일본 없어? 일본? 없어요. 예. 걔는 왜 없지? 일본은 야후 재팬 그 포탈도 야후 거 쓰고 커머스도 아마존 거 쓰고 막 이러면서 그 나라가 고유하게 못했어요. 심지어는 카카오톡 같은 것도 라인, 한국 사람들이 만든 라인을 쓰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인터넷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떨어져. 사실 AI에는 일본의 대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런데 하지만 그 기초는 단단한데 벤처 문화가 좀 떨어졌고요. 아직 일본 못 만들. 독일, 프랑스도 만들었다는 보고를 제가 못 받았어요. 우리나라 같은 하이퍼 예, 그 클로바가 없어요? 없어요. 예. 그걸 내놓은 데가 없어요. 내놓은 데가. 그러니까 한국도 SK, 카카오, LG가 하겠다고 했는데 SK, 카카오는 아직 못 냈고 LG는 냈다고는 하는데 저는 못 봤어요 아직. 근데 어쨌든 네이버. 한국이 3대 강국이에요. 오. 예, 근데 안타까운 거는
미국은 네이버 같은 회사가 5-6개 있는 거고 중국은 한 서너 개 있는 거고 그래도 우리 5천만밖에 안 되는. 예, 한국은 있는 하나가 것 있는 거예요. 마치 류현진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 류현진이가 있구나. 그런 그래서 사람이. 저희가 류현진, 손흥민 정도 있는데 다 어디나 있는 건 아닌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 이 포럼에 네이버 AI 연구소 하정우 소장님도 되게 어렵게 제가 이분은 섭외하려고 밤에 거기까지 뛰어갔잖아요. 하정우 소장님 보물 같은 분이죠. 네, 네이버가 진짜. 보물이고 그 보물을 잘 만들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정우 소장님 강의를 듣는 건 정말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게 본 게 입시 위주의 공부가 끝났다. 앞으로 그러니까 진짜 AI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교육 엄청 달라질 거 아니에요. 학습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인풋이 달라지면 아웃풋이 당연히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 직업 세계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그래서 교육에 관련된 전문가도 초청이 분도 찾느냐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들 내 작은 비즈니스에는 AI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고 또 이제 인간의 뇌 AI 시대 우리도 인간이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는 또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님 뭐 이렇게 쭉 라인업이 빵빵하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교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혼자 같았으면 절대 못 짰을 텐데 교수님이 막 섭외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주 제대로 잘 짜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수님 다들 불안해하시잖아요. 불안해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AI가 나를 대체한다 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는 거 아시죠? 뭐예요? AI가 당신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잘 사용하는 인간이 AI를 잘 사용하지 않는 당신을 대체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요즘.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거 누가 얘기한 거 있더라고요. 오 대단하다. 네,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네. 그렇죠. 예.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체한다. 네. 그러니까 AI를 잘 이해하고 개인적으로 활용하고 조직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만약에 정말 걱정이 됐었어요. 저는 AI가 올고 올 파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제가 전문가분들을 쭉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일반인들이 빠르게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가장 쉽고 빠르게 그러면서도 이게 기초가 탄탄해서 자신의 사업이라든지 미래 직업 등에 또 사실 가정에서 엄마들도 되게 걱정이거든요. 이게 널 불안에 떨지만 말고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준비할 수만 있다면 이거는 위협이 아니고 기회인데 그냥 쳐다보고 두렵기만 하니까 그냥 그대로 위협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어웨이크 비즈니스 포럼이라는 포럼을 만들게 됐고 이번 포럼에서는 약 10주 동안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다 그러니까 조찬으로 할 거거든요. 조찬으로 해야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어요. 새벽에 다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은 많이 신청도 하고 참여해 주시고요. 이경진 교수님과 제가 이제 주인 교수님, 저는 또 모더레이터로 함께 하면서 이 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꼭 제대로 공부하셔서 두렵지 않은 미래, 잘 준비된 미래를 여러분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인사만 좀 해주세요. 네. ABF 너무 이름도 멋진 것 같습니다. 깨어 있어서 또 아침에 모여서 AI를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거고요. 같고요. 저도 이런 과정을 해보면 새로운 또 사람을 알게 돼요. 같은 목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AI라는 목적으로 아침에 같이 공부했던 분들을 만나게 되면 아마 평생 친구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모임들이 몇 개 있는데 너무 기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배우고 AI가 정말 시작됐다는 그 원년 2023년에 우리가 모였었지. 그러면서 계속 AI를 잘 활용하고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가 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너무 좋습니다, 교수님.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교수님이 해주셨네요. 네. 자, AI로 미래도 이끌어 가시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시면서 계속해서 사람도 공부도 쌓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미래가 두렵지 않은 미래 꼭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ABF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